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Q&A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질문부터 받아보죠. 낮은 학점, 그 다음에 학점 커트라인 관련돼서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학점이 3.49인데 필터링이 될까요? 학점 커트라인이 실제 존재하나요? 이거를 질문하신 분들의 학점이 잘 보시면 3.49인데 그거를 3.5 이상으로 만들어내야 되느냐, 아니면 3.4인데 이거를 3.5를 넘기기 위해서 내가 계절학기를 듣고 재수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4.4구나 4.5나 똑같아요. 3.5를 넘는 것과 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점대로 넘어가면은 면접 때는 반드시 질문 나오겠죠. 성적이 낮네요. 왜 그러신 거죠? 당연히 질문 나옵니다. 하지만 3점 이상이다, 3점 초반 말고 중반 이상이다 하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4점 이상일 때 득을 보는 건 맞아요. 필터링 할 때도 있는 회사라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3점대라면 굳이 올리려고는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내가 여름방학 때 혹은 겨울방학 때 할 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어. 그렇다면 계절학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올리고 다른 경험을 쌓는 건 괜찮은데요. 우리는 그것 말고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조금의 학점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3월 전까지 공채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취업 준비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정리하는 파트,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는 다 과거의 경험만 정리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부터 경험을 하나 더 쌓는 요 미래를 준비하는 파트 두 가지로 준비하시면 돼요. 과거를 정리하는 것, 요거는 제가 각종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 테고, 미래를 준비하는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2달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단 하루가 있어도 세상을 바꿀 만한 충분한 시간이다. 그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이 2달이라는 시간은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반기 때 지원할 수 있는 쓸 소재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아르바이트가 뭐든 괜찮아요. 근데 다 내가 할 직무들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직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면 뭐든 괜찮습니다. 혹은 바라보지 못하더라도 그 직무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백화점 영업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 그냥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백화점 내에 들어가 있는 패션 샵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했을 때 영업 관리자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한 번이라도 말 걸어보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바라보고 그 관점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자소 쓸 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내가 굳이 영업관리가 안 되더라도 다른 걸 하겠다, 재무를 하겠다, 인사를 하겠다 하더라도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직접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죠. 급여 관리를 단기라도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거고, 특히나 이런 것들 있어요. 인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있으면 그 각 회사마다 연말정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좀 구하거든요. 그거를 하셔도 매우 좋습니다. 재무팀이란요, 관련 급여 관련된 어떤 거를 하는 그냥 단순한 알바도 매우 좋아요. 근데 그게 없더라도 그냥 옆에서 바라보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거고요. 또한 딱 그런 알바를 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점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인사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직원이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가, 또한 이런 유형의 매니저가 매장 관리를 잘하더라, 그리고 이런 유형의 매니저가 리더십이 좋더라, 이런 유형의 점원들이 일을 잘하더라,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관리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의 방학은 풍성해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고요, 자소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먼저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소서 쓰죠? 자소서를 먼저 한번 써보고 그거를 그냥 2달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페이스북 페이지라도 최소한 운영해보고요, 블로그라도 운영해보세요. 영업이면은 뭐든지 한번 팔아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소서에 녹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상의 경험을 자소서에 써본다. 그리고 그대로 이행한다. 그걸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준비할 때 차이가 있느냐 질문하셨는데요. 공기업 준비와 사기업 차이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사기업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공기업은 자소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잘 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소서를 쓰는 에너지를 자격증이나 그리고 NCS 필기 전형을 공부하는 데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공기업은 어쩔 수 없이 그 각 자격증이나 그다음에 전공 학점 등등 이력에 포함되는 요소가 점수화되어 있어요. 물론 사기업도 되어 있는 건 맞지만 거긴 블라인드나 없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공기업들은 공평하게 본다는 의미로 다 고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은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한국사, 커말 등등이 1점이라도 있다면 대놓고 있다는데 해주셔야죠. 어학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기업만 준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뭐 대부분 적부기 때문에 대충 쓴다 이러면 안 되고요. 열심히 쓰셔야죠. 쓰시고 면접을 염두한 자소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반기가 TO가 훨씬 많아요. 하반기 TO가 상반기 TO에 비해서 많게는 40%, 50%까지 더 많아요. 하반기 때 뽑으면 그 신입사원들이 언제 입사하죠? 1월 초, 그 다음에 1월 초에 입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1월 초부터 새로운 사람들과 시작하고자 하는 경영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TO가 많은 겁니다. 1년에 한 번 채용하는 회사들 매우 많습니다. 1년 중견기업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채용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기업도 TO가 많은 데다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채용하는 기업들이 하반기 때 채용을 열기 때문에 TO 자체가 많으니까 난이도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한 상반기 때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시잖아요. 3학년 2학기 때부터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하반기 때 되시면 좋은데 그때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마지막이니까 졸업여행 한번 다녀오겠다 뭐 해서 이렇게 준비 잘 하시다가 상반기 때서 준비를 하시는 말이에요. 그럼 상반기 때 지원하는 사람은 넘쳐. 근데 TO는 하반기 때 더 많아.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상반기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는 없어요.